배준석 시인 카페에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계속 아직 본격적인 문학 강의로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문학과 친해지기 위해서, 시와 친해지기 위한 과정으로 당분간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플라톤은 시인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하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 사랑을 하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는 거예요. 플라톤이 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저는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시의 밑바탕에는 늘 사랑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판을 하거나 또 사회의 안 좋은 부분을 시로 끌어들일 때에도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없이 무조건 남을 죽이려고 한다든지 남을 공격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사회에서, 우리 저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문학은 끝까지 그 밑바탕에 사랑이라는 것을 견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얘기한 이 사랑을 하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는 것은 꼭 남녀간만의 사랑만은 아니다. 저는 이것을 또 확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쓴 시 중에 사랑, 밑골 사람이라는 우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수는 비가 내릴 때를 말하는 거죠. 4월에 비가 내려. 그때쯤 되면 비가 내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우수라고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 내리는 우수 때에 사랑 이야기를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자, 우수라는 시를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잘못 쓴 것이다. 사람은 사랑을 잃어버려 나온 말이다. 사랑, 사람, 사람, 사랑.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사랑은 사람이 있어야 꽃이 피고 사람은 사랑을 만나야 살아간다. 오늘도 사랑을 사랑으로만 읽고 사람을 사람으로만 쓰는 사람들이 울며 간다. 사랑을 몰라서 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 때가 되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 우수 때 오는 비는 사람이 흘리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이죠. 이렇게 제가 본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사랑을 하지 않고 욕심만 키워나가는, 그러기 위해서 싸우는, 질투하는 그런 일로 덤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그래서 시가 더 필요하다. 우리 지금 이 사회에는 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은 그냥 단순하게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사랑 속에는 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은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 속에서는 관심과 호기심이 거기에 같이 곁들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관심이 아파트 평수, 외제차, 명품백, 이러한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시가 됩니다. 대개 이런 형태들, 욕심을 부리는 것들은 풍자시로 쓰게 되죠. 근데 풍자시는 나중에 우리가 조금 문학 이야기를 많이 했을 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호기심은 곧 사랑이고, 사랑한다면 시를 읽고 혼자 생각도 하고 또 글도 쓰고 이래야 됩니다. 그때 여기서 글을 쓴다는 것은 처음부터 시 쓰기가 어렵다면 저는 편지 쓰는 일도 좋고 일기 쓰는 일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를 쓴다. 시가 잘 되지 않는데 시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시를 쓰는 것보다는 일기부터 쓰고 편지도 쓰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좋다. 메모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은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학도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삶도 막무가내로 사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참사랑이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랑도 빼앗는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빼앗아야 된다. 사랑을 빼서 사랑을 쟁취하고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무조건 또 사랑은 주는 거라고 얘기해도 어려움이 있어요. 왜? 상대가 싫어하는데 사랑을 억지로 주면 그것도 힘든 일이죠. 고역이죠. 여기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무조건 사랑한다고 달려드는 것은 아니다. 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잘 헤려가면서 또 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시가 요구하는 것은 1차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상징입니다. 이렇게 시가 원하는 것을 알고 그러한 방법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차용해 가면서 시 세계로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보다 시다운 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마음은 누구나 시인입니다. 시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지는데 그 노을을 보면서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이 잘 안 돼. 너무 아름다워. 그 노을을 보는데 한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야, 더럽게 멋있다. 더럽게 멋있다. 너무 아름다운데 표현이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더럽게 멋있다라고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은 나는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본인도. 내 표현이 안 되니. 그러니까 마음은 시인인데 표현이 안 되는 거. 이게 문제다. 이 표현하는 방법을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사랑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을 사랑하자. 꼭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물들, 거울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의자라든지 뭐 커피 한 잔이라든지 따지고 보면 우리 주변에는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랑으로 접근하면 이 존재들은 모두 나에게 와서 훌륭한 글의 소재가 되어줍니다. 조선시대에 조친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바늘을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수필이다. 여성 수필의 백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오라버니가 중국에 가서 사온 바늘을 아껴서 쓰다가 부러졌다 이거예요. 그 바늘이 부러진 것을 애석해하면서 쓴 글이 조친문이죠. 그러니까 바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친문이라는 글이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한다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선물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결혼할 때 금반지도 해주고 다이아몬드 반지도 해주고 목걸이도 해주고 그죠? 또 결혼기념일에 뭐 선물해주고 생일 때 선물해주고 투자죠. 사랑은 투자해야 됩니다. 문학도 그렇다면 문학을 사랑한다면 문학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투자하는가? 시간도 투자하고 정성도 투자하고 사실 문학은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림 그리는 분들이나 뭐 음악하는 분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액자 같은 거 이렇게 그 전시할 때 액자 하나에도 뭐 굉장히 비싼 가격이 나오고 또 음악 하시는 분들 그 레슨비도 비싸고 근데 사실 문학은 크게
금전적으로 투자할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신에 시간, 정성 투자 이런 것들은 아끼지 말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한다면 만나야 합니다. 만나도 또 보고 싶은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계속 만나야 됩니다. 저를 보고 싶어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뭐 멋있어서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를 자꾸 만나야 문학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들과 시로 맺어진 사랑이 있다. 분명히 시로 맺어진 사랑. 이건 무슨 뭐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인간과 인간의 사랑 그거보다도 시로 맺어진 끈끈한 사랑이라는 것이 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꾸 만나야 됩니다. 저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시도 자꾸 만나서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야 돼.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나중에 훌륭한 시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 외에도 사랑 이야기는 많지만 모두 시 창작과 연결시켜도 하나 무리가 없는 이야기들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문학의 본질을 제가 사랑이라고 알려드렸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문학 속으로 풍덩 빠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